혹시 풍수가 지금까지 미신이라고 단정하셨나요? 오늘 이 영상은 잘 알려지지 않은 풍수 내용에 관한 충격적인 반전 내용을 보여드릴 겁니다. 조선의 대학자 정약용 선생부터 현대시대의 삼성의 이건희, 현대의 정주영, 심지어 미국의 트럼프까지 그들 모두에게서 발견된 돈의 흐름을 바꾸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돈의 복을 부르고 모르는 사람은 복을 놓치고 맙니다. 절대로 채널을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첫째, 풍수는 미신이다. 정약용의 비판에 숨겨진 진실. 맞습니다. 풍수는 오랫동안 미신이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풍수는 백성을 현혹하는 속설이라며 강하게 비판받았죠. 조선시대 학자들도 풍수쟁이들을 맹렬히 비판했던 것 또한 맞습니다. 왜냐면 풍수를 앞세워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큰돈을 갈취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약용 선생 역시 70세가 되었을 때 쓰신 풍수집이라는 책에서 26명의 예탁자들이 풍수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를 정리함과 동시에 묘자리로 기륭화복을 점치는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여기에 묘 쓰면 3대 안의 정승이 난다 같은 허황된 말로 서민들의 전 재산을 빼앗는 가짜 무당이나 풍수쟁이들이 득실거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피해 사례 때문에 성리학자들은 풍수는 백성을 속이는 미신이라며 비판했던 것이죠. 그리고 일부 권세가들이 풍수를 명분 삼아 서민들의 터를 빼앗거나 백성의 노동력을 동원해 사당과 묘를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풍수는 지배층의 도구로도 오해를 받았고 일반 백성들 눈에는 불신이 커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역사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풍수의 본질은 지형과 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인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현혹과 사기로 변질된 풍수가 워낙 많다 보니 진짜의 가치까지 싸잡아 욕을 먹었던 것이죠. 정약용 선생 또한 풍수를 완전히 부정하거나 풍수 그 자체를 비판했던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순수하게 복을 바라는 여러 백성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켜 기륭을 단정하는 잘못된 풍수와 사기꾼들의 폐해를 지적한 것입니다. 조선의 학자들 그리고 왕실 모두 가짜 풍수를 비판했지만 실용적 지혜인 진짜 풍수는 철저히 활용했던 거죠. 둘째, 시대를 초월한 선택, 부자들의 위험 요소 관리 전략. 이런 반전은 현대시대의 부자들에게서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납니다. 풍수는 미신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거액을 다루는 사람들은 풍수를 버리지 못했어요. 1. 삼성 이건희 회장. 삼성 본관 서초 4호 건물을 지을 때 건물 입구 방향부터 내부 구조까지 모두 풍수에 맞춰 설계했습니다. 특히 회장실 위치와 방향은 최고의 기운이 모이는 자리로 정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걸 보면 뭔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죠. 2. 현대 정주영 회장. 정주영 회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주영 회장은 땅을 보는 눈이 있어야 기업을 키운다고 직접 언급하며 울산 공장이나 서울 본사 건물을 지을 때 풍수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한강이 보이는 방향으로 건물을 배치하고 물의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계했어요. 3. 트럼프와 해외 부호들.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는 어떨까요? 미국 뉴욕에 있는 트럼프 타워를 보세요. 그 화려한 금색 장식과 높이, 건물 내부의 폭포, 그리고 건물 위치 선정까지 풍수를 적용하여 설계한 결과입니다. 트럼프는 성공하려면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이게 바로 풍수의 핵심 원리거든요. 홍콩, 싱가폴, 아랍의 대기업 건물들은 로비 위치, 입구 방향까지 풍수로 결정합니다. 돈 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죠. 수많은 해외 부호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풍수를 믿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발생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풍수 컨설팅을 받았던 것이고 보험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이들이 바보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풍수를 믿는 걸까요? 셋째, 하버드가 밝힌 부자들의 심리 5가지.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미신에 더 의지한다고 합니다. 부자들에게 풍수는 바로 이런 불안을 잠재우는 강력한 도구였죠. 1. 통제감 확보. 거액이 오가는 사업에서 한 번의 판단 실수가 수십억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풍수는 예측 불가능한 시장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이것만은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이 성공 경험 강화. 이 사무실을 쓰고 나서 사업이 잘 풀렸다는 경험은 무시할 수 없는 성공 공식이 됩니다. 3. 위험 요소 관리. 풍수 컨설팅 비용은 일반인에겐 비싸지만 부자들에겐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같은 겁니다. 4. 사회적 증거. 옆집 회장님도 그 옆집 사장님도 다 한다는 심리는 부자들 사이에서 강력한 사회적 증거가 됩니다. 5. 자원, 여유. 돈이 많기에 풍수를 믿고 또 풍수에 돈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죠. 결국 이들은 풍수를 미신으로 맹신한 게 아닙니다. 위험 요소를 줄이고 성공의 확신을 높이는 전략적 도구로 활용했던 겁니다. 넷째, 조선의 성리학자와 현대 부자의 공통점. 그렇다면 시대를 초월해 성공한 이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한 풍수의 진짜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입니다. 1. 조선 성리학자들의 실용, 안락함과 조화. 그들은 명당을 벼슬이 나오는 곳이 아니라 흙에서 윤이 나고 풀과 나무가 무성하여 사람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가장 안락한 곳으로 보았습니다. 이 현대 부자들의 실용, 안정감과 통제력. 이들은 풍수를 미신이 아닌 공간 감각으로 활용해 심리적 안정감을 얻어 판단력을 유지하고 손실을 극복하는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결국 풍수의 핵심은 우리가 사는 공간을 가장 편안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지혜였습니다. 가짜 풍수를 버리고 이런 진짜 풍수만 활용해도 돈의 흐름이 바뀝니다. 다섯째, 오늘부터 돈 도는 집 만들기, 진짜 풍수 5단계. 여러분의 인생 경험에 풍수의 지혜를 더해보세요. 이제 돈이 도는 집으로 바꾸는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현관. 현관은 집의 얼굴입니다. 신발은 2켤레만 꺼내놓고 조명을 밝게 켜세요. 현관이 깨끗하면 좋은 인상,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2. 거실. 거실은 화목의 공간입니다. 소파는 벽에 붙이고 동선을 막는 가구는 치우세요. 가족과의 대화가 늘고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3. 침실. 침실은 돈 만드는 공장입니다. 머리맡에 거울이나 전자기기를 두지 마세요. 숙면의 질이 높아지면 다음날 집중력이 좋아져 돈 벌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4. 주방. 주방은 돈의 흐름입니다. 싱크대와 조리대를 항상 깨끗이 비우세요. 불필요한 물건이 사라지면 소비 습관이 바뀌고 절약하게 됩니다. 5. 옷장. 옷장은 선택의 지혜입니다. 80%만 채우는 규칙을 지키고 안 입는 옷은 과감히 버리세요. 옷장을 정리하면 삶의 불필요한 선택 스트레스가 사라져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알려드린 5가지 중에서 딱 2가지만 바로 실천해보세요.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달라진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이름 있는 풍수 전문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건 미신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 환경을 바꿔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도록 실용적인 지혜를 전해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기억하세요. 미신의 표적은 허황된 가짜 풍수였고 정약용과 현대 부자들이 활용한 것은 환경을 잇는 진짜 풍수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모든 댓글을 확인하고 응원 메시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돈의 기운이 가득 차기를, 건강과 행복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